우리는 보통 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들으면 자동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견과류 한 줌, 블루베리 한 컵, 올리브유 한 숟가락처럼 건강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던 음식들이죠. 특히 시니어 분들은 뇌 건강을 위해 이런 식품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 몇 가지는 먹는 습관이나 조합, 섭취 시점이 잘못되면 오히려 기억력과 집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흔히 좋다니까 먹는다는 믿음으로 선택하지만 뇌는 다른 장기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염증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음식 속 특정 성분에 따라 신경세포 활동이 크게 좌우됩니다. 즉 음식 그 자체보다 어떻게 뇌에 작용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뇌에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반면 다른 음식은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 염증 반응을 자극하거나 기억 형성에 필요한 신경전달 물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연령대에서는 이러한 작은 차이가 뇌가 하루 종일 맑은 느낌과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동안 뇌에 좋다고 굳게 믿고 드셨던 음식들, 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적절히 먹지 않으면 뇌 기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살이 찐다가 아니라 기억력, 집중력, 의사결정력, 뇌 노화 속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뇌 건강 음식 3가지, 그리고 그 음식의 진짜 작용 원리와 올바른 섭취 방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좋다니까 먹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 내가 잘못 알고 먹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뇌 건강에 좋다고 믿고 챙겨 먹는 음식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건강해 보이고 실제로도 몸의 다른 장기에는 도움을 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관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사용 방식이 다르고 염증에 매우 민감하며 신경세포가 일정 부분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뇌 건강 음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뇌 기능에 좋은 효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뇌 건강 음식 3가지 오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해들은 단순한 정보 오류가 아니라 섭취 시점, 조합, 양, 개인의 대사 상태에 따라 뇌 기능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오해, 견과류는 많이 먹을수록 뇌에 좋다. 견과류는 물론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이나 건강서적에서 뇌 건강 대표 음식으로 자주 소개되죠. 하지만 문제는 섭취량과 구성비입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섭취하면 뇌 에너지 대사의 균형을 흔들거나 혈류 흐름을 둔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 일부 연구에서 집중력 저하나 인지 반응 속도 감소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오해, 뇌 건강엔 블루베리가 무조건 최고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되는 점은 바로 당 함량입니다. 시니어 연령대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신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시거나 과량으로 자주 섭취하면 혈당 변동폭이 커져 오히려 뇌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신경염증 반응 증가 같은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좋기는 한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뇌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 올리브유는 뇌 건강에 완벽한 음식이다. 올리브유는 심혈관 건강에 좋고 항염 작용도 풍부해 뇌 건강에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는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일부 성분이 산화되어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항산화 작용이 약해지거나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질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양을 사용하면 칼로리가 높아져 체중 증가와 혈당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결국 뇌연료 변화와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오해는 음식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좋다고 믿는 방식으로 먹다 보니 뇌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오해가 왜 생겼는지, 실제로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뇌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진실에 대해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견과류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심장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뇌세포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는 지방을 많이 넣어준다고 더 잘 돌아가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뇌는 양보다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뇌는 에너지를 매우 빠르게 쓰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 대부분은 포도당의 안정적인 공급에서 나옵니다. 견과류의 지방은 좋은 에너지이긴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이 늦어지고 과한 지방이 혈류 흐름을 잠시 무겁게 만들어 인지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포만감 때문에 식사 리듬이 깨져 뇌 에너지 패턴이 흐트러집니다. 특히 아침에 뇌에 좋다니까 하며 견과류를 한두 줌씩 드신다면 오히려 오전 내내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뇌가 필요로 하는 지방은 사실 아주 적습니다. 연구에서도 꾸준히 말하는 적정량은 보통 하루 한 줌 미만의 소량입니다. 이 양을 넘기면 뇌는 과한 지방을 처리하느라 필요 없는 에너지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사이 집중력과 기억력 형성에 필요한 자원이 분산됩니다. 특히 시니어는 대사 속도가 느려져 음식 처리 속도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보다 훨씬 쉽게 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뇌가 빠르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원합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지방 중심이라 분해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 에너지 공급이 지연되고 갑자기 졸린 느낌이 들고 기억력 형성 속도가 저하되며 하루 초반 리듬이 붕괴됩니다. 특히 아침 대신 견과류만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분들은 오전에 멍한 상태가 길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견과류는 어떻게 먹어야 뇌가 좋아질까요? 시니어에게 가장 좋은 방식은 단순합니다. 식사와 함께 하루 한 줌 미만 여러 종류를 조금씩 밤보다는 낮 시간대 이렇게 먹으면 뇌가 느끼는 부담은 줄고 혈관 건강과 항산화 작용의 이점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많이 먹는다고 뇌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양 조절과 섭취 시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더욱 굳게 믿고 계신 두 번째 오해의 진실, 블루베리는 무조건 뇌에 좋다. 블루베리는 오랫동안 뇌 건강에 좋은 대표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뇌 기능 개선과 관련된 긍정적 변화도 관찰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양과 형태로 먹어야만 뇌에 이롭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도 당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작은 당 변화도 뇌 기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혈당 변동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뇌 피로감이 생기고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혈당이 빠르게 내려가면 어지럽고 멍한 느낌이 듭니다. 반복되는 혈당 롤러코스터로 뇌 염증이 증가하고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즉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보다 혈당 변동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스무디로 갈아 드시거나 아침 대체 식사로 마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형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씹는 과정이 사라져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지고 당이 더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가 혈당이 급상승하며 뇌에 좋은 항산화 성분보다 당 반응이 먼저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좋은 성분의 이로운 효과보다 혈당 변동의 나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특히 시니어는 당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무디 한 잔만으로도 예상보다 큰 뇌 피로감, 집중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뇌는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면 뇌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신경세포 활동이 불안정해짐, 기억력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음, 신경염증 반응 증가, 피로감을 쉽게 느낌, 필요한 순간 집중이 잘 안됨. 즉 블루베리의 좋은 항산화 성분은 이런 혈당 반응이 심할 때 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뇌에 좋을까요? 정답은 소량 식사와 함께 통째로 씹어서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기, 공복에 먹지 말기, 스무디보다 통째로 씹어서 먹기, 식사 직후나 간식으로 소량 섭취, 당을 보정할 식이섬유, 단백질과 함께 이렇게만 조절해도 블루베리의 좋은 점은 살리고 뇌에 부담을 주는 혈당 변동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니다. 스무디칩 형태로 먹으면 혈당 변동으로 뇌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뇌 건강은 성분의 좋고 나쁨보다 혈당 안정 섭취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뇌를 위한 최적의 섭취법은 적은 양 통째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완벽한 건강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올리브유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올리브유는 많은 건강 콘텐츠에서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지방,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지방이라고 소개됩니다. 실제로 올리브유에는 항염 성분과 좋은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는 사용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된다는 점입니다.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들은 대부분 열을 받으면 쉽게 약해지거나 파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온도에서는 산화가 빨라지는데 이때 생성되는 물질은 내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좋은 지방이 오히려 산화된 지방으로 변하고 항염 효과는 줄어들고 몸속 염증 반응이 증가할 위험이 생기며 결국 뇌 기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건강한 기름이니까 아무 데나 써도 된다는 말이 사실과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올리브유가 좋은 기름이라서 볶음 요리에도 쓰는데 괜찮죠? 하지만 올리브유를 높은 온도에서 계속 사용하면 기름 분자가 빠르게 산화되고 산화된 지방이 뇌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또 신경세포가 받는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올리브유는 차갑게 또는 낮은 온도에서 가볍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리브유의 장점을 살리려면 조리 방식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은 섬세합니다. 강한 열에 오래 노출되면 사라지거나 변질되기 쉬워서 오히려 내 건강 기름이라는 본래의 역할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리브유의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요? 내 건강을 위해 올리브유를 드신다면 아래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샐러드, 삶은 채소, 두부 위에 직접 뿌려서 먹기. 열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올리브유 고유의 항염 성분이 가장 잘 유지됩니다. 두 번째, 따뜻한 음식에도 식힌 후 마지막에 올리브유 추가. 미지근한 수프, 데친 야채에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름으로 쓰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하루 사용량은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올리브유는 칼로리가 높아서 과다 섭취 시 체중과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뇌연료 변화에서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고온 조리는 피하거나 다른 기름과 구분해서 사용하기. 부침, 튀김, 강한 볶음 요리에는 올리브유 대신 안정적인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올리브유는 좋은 기름이 맞습니다. 그러나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뇌 건강에 이롭지 않을 수 있다. 뇌를 위해 먹는 올리브유는 차갑게 마무리로 소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3가지 오해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실제 한 사례를 통해 잘못 알고 먹는 뇌 건강 음식이 어떤 일상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8세 김 선생님은 평소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특히 치매 예방과 기억력 향상을 위해 뇌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견과류 한두 줌을 드시고 간식으로는 블루베리를 한 컵씩 먹었으며 저녁 샐러드에는 늘 올리브유를 듬뿍 뿌리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다는 만족감도 컸고 이 정도면 건강하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전 시간에 머리가 자주 멍해지고 필요한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금방 피로해져 집안일도 예전보다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더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어 상담을 받아보니 식습관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견과류 과다 섭취, 블루베리 스무디를 간식처럼 자주 섭취, 올리브유를 뜨거운 프라이팬에 볶아 먹는 방식. 즉,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먹던 방식이 문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식습관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견과류는 식사와 함께 하루 한 줌 이하, 블루베리는 양을 줄이고 통째로 씹어서 섭취, 올리브유는 볶음이 아니라 샐러드, 데친 야채의 활용. 이렇게만 바꿨을 뿐인데 2주 정도 지나자 오전에 느껴지던 멍함이 사라지고 머리가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일도 예전보다 빨리 끝나고 낮잠을 덜 자게 되었다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내 뇌가 받아들이는 방식과 삶의 리듬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그렇듯 김 선생님도 좋다고 들은 음식을 성실하게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는 단순히 좋은 성분을 넣어준다고 해서 그 즉시 좋아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는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들어오는가라는 생활 리듬 전체를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먹는 방식이 조금만 어긋나도 뇌는 금방 피곤해지고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뇌가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은 음식이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며 신호가 일정한 속도로 전달될 때입니다. 그러나 아침 공복에 견과류를 많이 먹거나 간식처럼 스무디를 빨리 들이키거나 저녁에 고온 조리한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뇌는 갑작스러운 에너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흔들림이 반복되면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멍해지거나 집중력이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즉, 뇌는 좋은 음식을 찾는 장기가 아니라 좋은 리듬을 기억하고 유지하는 장기입니다. 뇌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은 복잡한 영양학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단순한 흐름이 잘 지켜질 때입니다. 아침에는 빠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뇌는 즉시 사용할 에너지를 원합니다. 이때 지방 중심의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뇌는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멍해질 수 있습니다. 즉, 뇌는 가볍고 빠른 흐름을 원합니다. 낮에는 혈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블루베리를 스무디로 마시면 좋은 성분보다 빠른 흡수 속도가 먼저 작용해 뇌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뇌는 낮 시간에 안정된 흐름을 좋아합니다. 저녁에는 몸과 뇌가 쉬는 조리 방식이 필요합니다. 열에 변질된 지방은 뇌의 염증 반응을 자극할 수 있어 올리브유는 마무리용이 훨씬 좋습니다. 뇌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조용하고 부드러운 흐름을 선호합니다. 이처럼 뇌가 좋아하는 리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흐름으로 하루를 채우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음식 선택이 아니라 생활 리듬 설계입니다. 김 선생님도 음식의 종류를 바꾼 것이 아니라 먹는 방식과 시간의 흐름을 바꾸었을 뿐인데 뇌는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즉, 견과류를 먹는 시간의 흐름을 바꾸고 블루베리의 섭취 속도를 바꾸고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온도를 바꿨을 뿐인데 뇌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뇌가 좋아하는 생활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음식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뇌가 좋아하는 흐름과 맞는지 살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조절이 쌓여 하루의 맑음, 집중력, 가벼움이라는 긴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오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찾는 것이 내 건강이 아니라 뇌가 편안해지는 생활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내 건강입니다. 이제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뇌에 좋다고 믿고 챙겨 드시던 음식들이 어떤 방식과 조합에서는 오히려 뇌를 더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뇌는 좋은 성분 자체보다도 어떤 흐름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고 어떤 리듬으로 하루를 보내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의 가벼운 시작, 낮 시간에 안정된 혈당, 저녁의 편안한 조리 방식. 이런 작은 선택들이 뇌가 좋아하는 하루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하루 흐름을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면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이 수면의 질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의 질을 바꾸는 호흡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호흡의 원리를 차분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지식, 실천 가능한 건강, 튼튼 건강이었습니다.